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가? 한 남자가 신입사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모든 직원이 일제히 일어섰죠. 회장님, 한 신입사원의 입사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대한그룹 로비의 한 청년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26살의 최철민은 오늘부터 이 회사의 일원이 되는 날이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마케팅팀으로 향하는 철민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된 신입사원 최철민 씨를 소개합니다. 김태현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철민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팀원들의 호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 마케팅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고 학점도 우수한 인재입니다. 다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준수한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까지 갖춘 신입사원이 화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철민은 그런 관심에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업무 매뉴얼을 읽으며 차분하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원, 이거 복사해서 10부 만들어 와요. 김 팀장의 첫 지시였습니다. 철민은 네, 금방 해오겠습니다라며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김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옆자리의 박주혜 사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입사 3년 차로 김 팀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약자,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갑질을 일삼는 비열한 상사라는 것을요. 저 표정, 또 시작이구나. 주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팀장이 또 한 명의 희생양을 점 찍은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철민이 복사본을 들고 돌아오자 김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이제 와요? 좀 더 빨리 했어야지라고 말했죠. 철민은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의 반응에 김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인지 그날부터 김 팀장의 신입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사원, 이 자료들 오늘 오후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놓으세요. 김 팀장은 철민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그 양을 보고 놀랐어요. 한 사람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철민은 잠시 서류를 살펴보더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 팀장은 철민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이 정도 압박에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드러내는데 철민은 너무 담담했죠. 그래서 더욱 철민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팀 회의 내일 아침 9시예요. 꼭 참석하세요. 그러나 실제 회의는 8시에 시작되었어요. 철민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을 때 김 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한창인데 이제 오시네요. 시간 개념이 없나 보군요. 철민은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 철민은 모든 일정을 미리 다른 팀원들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김 팀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오늘 회식은 우리 팀원들끼리만이니 최 사원은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철민을 따돌리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죠. 사무실에서도 김 팀장은 팀원들에게 커피를 돌릴 때마다 철민만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압력을 넣었어요. 신입은 스스로 배워야 성장합니다. 괜히 도와주지 마세요. 점점 철민은 팀 내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주희와 몇몇 양심적인 동료들은 김 팀장의 눈을 피해 철민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퇴근 후 몰래 업무 팁을 알려주거나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괜찮아요. 우리 모두 거쳐온 과정이니까요. 다만 김 팀장은 좀 심한 편이긴 하지만 철민은 그런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야근을 강요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완수해 나갔어요.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김 팀장의 화를 더 돋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김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는 철민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했죠.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 최 사원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보세요. 이건 형편없네요. 철민이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제안서였어요. 팀원들은 모두 훌륭한 내용이라고 칭찬했음에도 김 팀장은 이유 없이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철민의 눈에 잠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요즘 신입이 너무 건방진 것 같지 않나? 조직 생활은 경험에서 오는 거야. 너무 똑똑한 척하면 결국 발목 잡히는 법이지. 하지만 철민의 태도는 변함없이 예의 바르고 성실했어요. 그는 김 팀장의 지시대로 제안서를 다시 작성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부장님까지 그 제안서를 보고 마케팅팀에 좋은 인재가 들어왔군요라고 칭찬했죠. 그날 저녁 김 팀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장 앞에서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는 철민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나보다 부장님 눈에 들려고 그런 건가? 조직에서는 순서라는 게 있어. 내가 검토한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제출하면 어떡하나?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의 지시대로 다시 작성한 것뿐인데요. 말대꾸하지 마. 김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앞으로 모든 보고서는 내 최종 확인 없이는 절대 제출하지 마.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니터만 바라보았어요. 철민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인은 미안한 마음에 퇴근길에 철민에게 다가갔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김 팀장이 원래 그래요. 철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잘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의 평온한 태도에 주희는 오히려 놀랐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분노하거나 좌절했을 텐데 철민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철민은 김 팀장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팀에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 사원, 이번 신제품 론칭 회의에 같이 참석해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개발팀 과장의 요청에 철민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김 팀장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활약하는 철민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최 사원, 우리 팀 일도 아직 산더미인데 다른 팀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보네. 철민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돕고 있습니다. 팀 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김 팀장은 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민의 업무 성과는
완벽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부장님이 철민의 성과를 칭찬하며 김 팀장에게 좋은 인재를 잘 키우고 있군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 팀장은 회의실에서 몇몇 측근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신입, 뭔가 이상해. 보통 신입사원들은 이 정도 압박에 금방 무너지던데.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래도 일은 정말 잘하잖아요. 덕분에 우리 팀 실적도 좋아지고. 그게 더 문제야. 김 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런 애가 성과 내면 내가 관리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인상을 줘. 이해해? 다른 팀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팀장의 이기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주희와 몇몇 양심적인 직원들은 철민에게 몰래 힘이 되어 주었어요. 때로는 김 팀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중한 업무를 나눠 맡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철민의 진심 어린 감사에 주희는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철민 씨는 정말 대단해요. 김 팀장의 그런 태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니 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통찰력이 비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도 소중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이었어요. 전 직원이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팀의 기획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새웠고 김 팀장은 그를 감시하듯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먼저 들어갈 테니 자료 정리 끝나면 잘 보관해 두고 가요. 김 팀장이 떠난 후 철민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서버에 저장하고 하드카피도 만들어 서류함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획 자료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어제 누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했죠? 부장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민에게 향했어요. 김 팀장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최 사원이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했습니다. 제가 먼저 퇴근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철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제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서버와 서류함에 보관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누군가 고의로 삭제했거나 아니면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예와 직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자료를 다시 찾겠습니다. 김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장에게 말했어요.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한 직원은 회사에 두면 안 됩니다. 저는 해고를 건의합니다. 사무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철민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를 변호하지 못했어요. 철민은 혼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주희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어요. 사실 어제 제가 퇴근할 때 김 팀장님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김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바로 집에 갔어. 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서 서류를 놓고 와서 다시 올라왔을 때 김 팀장님이 사무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 팀장에게 향했습니다. 김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가?
상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부장이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하려는 찰나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대한그룹 최준혁 회장과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직원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70대 중반의 회장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흐르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회장의 예고 없는 방문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시게. 내가 방해할 생각은 없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부장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이미 다 들었네. 자리에 앉아보세. 모두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철민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자네가 최철민 군인가? 철민은 긴장한 듯 일어섰습니다. 네, 회장님. 최 회장은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 손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손자? 김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직원들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최근 팀원들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김 팀장이 철민을 괴롭히는 여러 증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메일 메시지, 심지어 사무실 내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어젯밤 11시 32분, 김 팀장님이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기획 자료를 삭제하고 서류를 빼돌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비서의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김 팀장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하려고.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군. 그리고 철민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지. 하지만 너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고집했다.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어. 모두의 시선이 철민에게 향했습니다. 주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철민 씨는? 철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최준혁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오직 제 실력으로였습니다. 회장은 김 팀장을 향해 냉정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 회사에 둘 수 없네. 당장 인사팀에 가서 해고 절차를 밟도록 하게.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하도록 하게.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라네. 경비원들이 와서 김 팀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남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어야 하네. 그 누구도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철민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 뜻대로 됐구나.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말이야. 회장이 떠난 후 사무실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철민에게 다가와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주희는 철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철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를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철민은 할아버지인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실에서 그들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괜찮았나? 내가 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는데.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필요했어요. 회사 내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미국에서 교육시킨 보람이 있었구나. 리더십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배우는 법이지.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요. 그날 이후 마케팅팀은 새로운 팀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철민은 여전히 평사원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그의 겸손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마케팅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활기찬 부서로 변모했습니다. 새 팀장은 모든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배분했어요. 특히 철민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철민 씨, 이번 신제품 마케팅 전략은 자네가 총괄해보게. 자네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 철민은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에 몰입했어요. 팀원들도 그의 지시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보다 그의 실력과 인품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철민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다니. 주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희 씨와 동료들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됐어요. 신제품 출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철민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 팀장이었어요.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닌 낡은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자 김 팀장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사원.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철민이 평온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어요. 난 이제 팀장이 아니야. 철민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한그룹에서 해고된 후 취직이 쉽지 않았어.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회장님 손자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철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을 그저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팀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내 말이 맞아. 난 사람을 그런 식으로만 대했으니까. 지금 와서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철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김 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대해주다니.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잖아요. 그날 저녁 철민은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김태현을 만났다고? 그래서 어땠니? 철민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변해 있더군요. 아마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내가 그를 용서해 준 건 훌륭한 일이야.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리더는 지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신제품 출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철민이 이끈 마케팅 전략은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어요. 회장은 공식적으로 철민을 차기 경영자 교육 과정에 넣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철민은 여전히 평사원으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는 주희와 다른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지위가 아닌 실력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경영을 맡게 될 텐데요. 철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가 오면 저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 김 팀장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그날 이후 대한그룹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있는 직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철민이 있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무너지고 진정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법이죠. 철민의 이 말은 회사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